네, 계속해서 전공 A 11번과 1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1번과 12번은 모두 다 맞추셨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념적으로 모두 다 풀 수 있는 거였고 개념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그리고 계산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고 시간도 그렇게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11번 문제는 일단 확률과 통계 문제입니다. 개념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에 누적 분포 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연속인 순 증가 함수라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 당연히 이제 증가인데 연속일 필요는 없죠. 사실은 라지 fx가. 그리고 순 증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단조 증가인 거죠. 확률 변수 라지 fx의 확률 밀도 함수를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 뭘 구해라?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해라.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보통?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려면 먼저 뭘 구해요? 그쵸?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하죠. 그걸 뭐 한다? 이거를 미분치면 돼요. 근데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지금 나와 있는 라지 fx가 이거는 확률 변수 x의 누적 분포 함수죠.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다? 확률 변수 라지 fx의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구하려는 건 확률 변수 라지 fx가 x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 확률을 구해야겠죠. 이게, 그러니까 다시 확률 변수 x의 누적 분포 함수는 분명히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라지 fx가 맞아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고요? 확률 변수 라지 fx의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해야 된다고. 이걸 제가 gx라고 해보죠. 그러면 gx는 뭡니까? 확률인데 f 라지 fx가 x보다 작거나 같을 이럴 확률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면 라지 fx는 0과 1 사이에만 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합니다.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요, gx는 0이고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gx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x가 0과 1일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만 우리가 판단을 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p 라지 fx x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냥 x의 확률 변수잖아요.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이렇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면 라지 fx가 연속인 순증가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0부터, 아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라지 f 인버스 x까지 스몰 fx dx라고 쓸게요. 이때 스몰 fx는 일단 이거 문제 앞에서 서술하기 치기 전에 이제 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뭐다? x의 확률 밀도 함수죠. 그리고 라지 f 프라임 x를 하면 fx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정적분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x가 됩니다.
왜냐면 라지 fx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극한을 취하면 0이기 때문에 끝났죠. 따라서 여기 때는 gx가 x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 변수 라지 fx의 확률 밀도 함수를 구했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p 마이너스 2 ln 라지 fx, 요거는 뭐랑 똑같아요? fx가 어디에 사이에 있는 거랑 똑같아. 2의 제곱분의 1 하고 2에 있는 거랑 똑같죠. 근데 요거는 여기 라지 fx죠. 근데 라지 fx는 0과 1 사이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요거랑 똑같고, g1에서 뭘 빼면 된다? g2의 제곱분의 1을 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뭐다? 1 빼기 2의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풀이도 그냥 이 정도로 쓰시면 되실 거예요. 뭐 여기다가 뭐 라지 fx가 뭐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말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게 좀 애매하시다 하면 직접 그려보시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fx가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리고 여기에 지금 x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가 y는 fx고, 이게 작으려면 당연히 이 x는, 잠시만요. 그쵸? 음. 여기가 x고, 그쵸? 우리가 x, 그러니까 이 큰 라지 x는 이쪽에만 있는 거거든요. 이 라지 x가, 그쵸? 근데 여기에가 f 인버스 x니까, 맞죠? 라지 x가 그 라지 f 인버스의 스몰 x보다는 작거나 같다. 맞죠?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인데, 현대도 12번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거의 뭐 1초 컷이에요. 특히 K 대 Q를 구하는 건 거의 1초 컷이죠. 근데 심지어 2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X의 23제곱 빼기 88은 P는 소수 P를 11로 잡으면 확실하게 기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K는 X의 23제곱 빼기 88의 해는 뭐예요? 23의 제곱근 88의 타우의 K승인데, 이제 K는 0부터 1 해서 어디까지? 22까지 갈 거고, 또 타우는 2의 23분의 2 파이 i 이다. 따라서 뭐예요? K는 Q의 23제곱 88 타우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P는 11에 대해, 이제 11은 1을 못 나누죠. 그리고 11은 0을 나누고, 그리고 11은 88을 나누고, 121은 88을 못 나누니까 이므로
P는 11에 대해 아이젠슈타인 기하 판정법에 의해 x의 23제곱 빼기 88은 어디 위에서? q 위에서 기하기죠. 따라서 뭐가 되는 거냐면 q 23제곱 루트 88. 네, q는 23이고 q 타우 대 q는 뭐예요? 이거는 정리에 의해서 파이 23이니까 22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23하고 22의 GCD는 1이므로 정리에 의해 K 대 Q는 23 곱하기 22인 506이 되겠어요. 근데 문제에서 K 대 2 빼기 2 대 Q가 1010의 양의 약수이기를 바래요. 그죠? 그리고 2는 뭐 Q하고 K 사이에 있는 뭐 부분체고요. 그러면 그냥 당연히 그 탑 쌓아야죠. 그럼 K 여기 있을 거고 우리가 구하려는 2 여기 있을 거고 Q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6인데 일단 K 대 2 빼기 2 대 Q가 양이어야 돼. 양의 약수니까. 그러면 될 수 있는 걸 찾아보시면 506을 소인수분해하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23 곱하기 2 곱하기 11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은 제일 가능한 게 506하고 1 이거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2하고 이제 253 뭐 이런 거 가능하죠. 그 다음 큰 게 이제 22하고 23인가? 그 다음 뭐죠? 11하고 46 그러니까 46하고 11 이렇게 되는구나. 46하고 11 그쵸? 그리고 23하고 22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거 빼면 505고 요거는 251이고 요거는 35인가? 요거는 1이고 이 중에 1010의 양의 약수인 건 뭐 있어? 다 지워지는 거지. 이것밖에 없어요. 따라서 따라서 2 대 Q가 1인 경우에는 2는 당연히 Q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2 대 Q가 22인 경우 22인 그럼 2의 개수는 뭐랑 똑같아요? 이제 갈루와 군으로 넘어가야지. 그러면 G, K, Q, G, K, E, G, K, K인데 거꾸로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22고 여기가 23이죠. 뭐하고 같겠어요 그러면? G, K, Q 예. 위수가 23인 부분군과 같죠. 뭐 갈로와 정리에 의해서 뭐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러면 실로 정리에 의해 그래서 이거를 이제 N23이라고 두는 거죠. 그러면 실로우 정리에 의해 뭐예요? N23은 뭘 나눠야 된다? 22를 나눠야 되고 그리고 N23은 법 23에 대해서 1과 합동이어야 되니까 N23은 뭐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 한 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에서 총 몇 개다? 두 개다. 이렇게 풀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과 12번이 굉장히 쉬웠어요. 제가 항상 임용고시를 풀면서 요즘 기출을 보면서 느끼지만 난이도별로 이렇게 배치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안 풀려도 그냥 과감없이 넘기시면 됩니다. 앞에 게 어려우시면 뒤에 게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슥슥 문제를 보시면서 풀 수 있는 걸 먼저 한번 추려보시고 또 앞에서부터 풀어야 된다는 강박 절대 버리시고 안 풀리면 넘어가십시오. 넘어간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 나오는 거 아니니까 넘어가시면 충분히 잘 임용고시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A형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